요양보호사로 들어온 그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강수는 주름진 손으로 가만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80살의 노인은 이제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곤 했습니다. 마당가에 핀 들꽃, 아침에 울어대는 새소리, 작은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 그것들이 이강수의 하루를 채우는 전부였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이강수는 중얼거리며 낡은 밥상을 챙겼습니다. 아침밥을 혼자 먹는 건 이미 수십 년째 계속된 일상이었죠. 한때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내 오윤정과 어린 딸 은별이의 목소리로 가득 찬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강수는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5살 은별이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이강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그러했듯이 말이에요. 은별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슬픔은 아내 윤정을 서서히 갉아먹었고 결국 병으로 이어져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강수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이강수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딸의 웃는 얼굴들, 함께했던 소풍, 은별이의 첫 생일 잔치. 그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강수는 사진 속 은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같은 후회를 되풀이하곤 했죠.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노인의 삶은 고요했고 변화란 없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씩 그를 더 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수는 현관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어요.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강수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파견된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이강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요양보호사라는 건지 전혀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내가 요양보호사 같은 거 신청한 적 없는데. 지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박 간호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3번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집안일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강수는 마지못해 지은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지만 박 간호사가 보낸 사람이라니 완전히 거절할 수도 없었죠. 지은은 조용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곳곳에 쌓인 먼지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눈에 띄었을 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강수는 소파에 앉아 지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말이죠. 지은은 조용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쌓인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강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지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차 그 시선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르신, 점심 드실 시간이네요. 제가 뭐 간단히 준비해 드릴까요? 이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부엌으로 향했고 냉장고 안의 재료들을 살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이강수는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에 마음이 동했죠. 이렇게 차려놓을 필요 없는데. 이강수는 투덜거렸지만 지은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이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맛이었죠. 어떠세요? 간은 괜찮으신가요? 괜찮네. 짧게 대답했지만 이강수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오르는 듯 했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와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이강수의 약 복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고혈압약과 관절염약을 정확한 시간에 챙겨주었죠. 이강수는 이런 세심함에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지은이 인사를 하고 돌아간 후 이강수는 갑자기 적막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따라 외로움이 진하게 밀려왔어요. 지은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이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후 약속대로 지은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강수도 조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죠. 이날은 빨래와 청소, 그리고 이강수의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어르신, 사진 속 아이가 따님인가요? 지은은 거실에 놓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강수는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별이라고. 지금은 없어. 지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든 듯했어요. 이강수는 그런 지은의 모습이 어딘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의 방문은 이강수의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지은이 가져오는 작은 변화들, 계절과일이나 직접 만든 반찬 같은 소소한 선물들이 이강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어르신, 이번 주말에 마을 축제가 있대요. 같이 나가보는 건 어떠세요?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강수는 평소 같으면 고개를 저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래, 한번 나가볼까? 그 대답에 지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강수의 마음속에도 작은 기대감이 자라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두 사람은 마을 축제에 갔습니다. 이강수는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지은은 그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이강수는 문득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이강수는 마루에 앉아 지은이 마당에 낙엽을 쓸어 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지은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빗자루를 쥐고 낙엽을 쓸어 담는 그 모습,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까지. 이강수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음악 좋아하세요? 지은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옛날에는 김정호 노래를 많이 들었지.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김정호 좋아해요. 하얀 나비가 특히 좋더라고요. 이강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얀 나비는 아내 윤정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고 은별이도 어릴 적 그 노래만 들으면 까르르 웃곤 했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들이 이강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된장찌개와 함께 계란말이를 준비했어요. 이강수는 계란말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별이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더 이상한 것은 지은이 계란말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방식이 윤정과 정확히 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보육원. 그 말에 이강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죠. 점점 더 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채워갔습니다. 오후 지은은 이강수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노란 리본이 달린 작은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예쁘네요. 지은이 머리핀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강수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은별이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머리핀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사라진 그날 그 아이는 이 머리핀을 하고 있었죠. 내려놓게. 이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이강수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어리둥절한 듯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에게서 느껴지는 모든 익숙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말할 때의 억양,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은별이와 윤정을 떠올리게 했죠. 다음 주 화요일 지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더운 날씨였어요. 지은은 청소를 하다 더위를 느꼈는지 팔소매를 걷었습니다. 그 순간 이강수는 그녀의 팔목에 있는 작은 점을 보았어요. 동그랗고 까만 점, 마치 작은 별처럼 생긴 그 점은 은별이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쳤죠. 어린 은별이가 팔목의 점을 가리키며 아빠, 여기 별이 있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 윤정이 그 점을 보고 우리 은별이는 하늘에서 별을 가지고 태어났나 봐라고 웃던 모습.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강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팔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니?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선천적인 점이에요. 왜 물으시죠? 이강수는 대답 대신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서랍에서 은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은별이의 팔목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강수도 지은도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강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 은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강수는 밤마다 은별이의 사진을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강수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지은이 오기로 한 날이 아니었기에 이강수는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DNA 검사소였어요. 이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소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가 가능할까요? 검사소의 정우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 분 다 방문하셔서 검체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이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대방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르신의 검체를 채취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오시면 비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강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은이 은별이 아니라면 그 실망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이강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지은은 그런 이강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죠.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이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은은 이강수의 상태를 살피며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돌봤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딸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수는 그런 지은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지?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손을 멈추고 이강수를 바라봤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강수는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최근에 DNA 검사를 신청했어요. 제가 태어난 배경을 알고 싶어서요. 이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지은도 DNA 검사를 했다니 이것은 운명일까요? 언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던가. 이번 주말쯤에 나올 거래요.
사실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요. 이강수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지은에게 자신도 DNA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수는 아내의 무덤을 찾았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아, 혹시 은별이가 돌아온 걸까?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바람만이 그의 말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강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만약 지은이 정말 은별이라면 그것은 기적이겠지만 동시에 40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커질 터였습니다. 한편 지은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강수의 집에서 본 사진들, 그리고 팔무개점에 대한 이강수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보육원에서는 그녀가 길에서 발견되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지은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보육원 시절의 기록과 입양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한지은, 추정 나이 5세, 발견 장소, 대전 중앙시장 인근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정말 이강수 어르신의 딸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한 채 같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사흘 동안 이강수와 지은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강수는 낡은 앨범을 꺼내 은별이의 모든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어린 은별이의 웃음소리, 말투, 걸음걸이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것들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요양센터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뒤적였어요. 그 안에는 보육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없는 오래된 목걸이, 주인을 알 수 없는 작은 손수건,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노란 리본. 이 물건들이 자신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은 이것들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은이 이강수의 집을 찾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고 대화도 평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강수는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눈매, 코의 모양, 입술선. 은별이를 닮았을까? 세월이 많이 흘러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인가?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이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온대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이 돌아간 후 이강수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은별이라는 이름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라는 의미로 윤정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을 건넸어요. 윤정아, 정말 은별이가 돌아온 걸까? 내가 바보같이 희망을 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이강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윤정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강수는 눈물과 함께 잠에서 깼어요. 한편 지은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이강수의 딸이라면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바꿀 터였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움, 입양 가정에서의 적응 과정,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오랜 여정.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테죠. 내가 정말 은별일까? 지은은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지은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5살 이전의 기억은 온통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품에 안겨있던 희미한 감각만이 가끔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왔을 뿐이었죠. 금요일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DNA 검사소였어요. 한지은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혹시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결과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오늘의 일정을 조정했어요. 요양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는 검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수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죠.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강수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손은 전화기를 붙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군요. 이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검사소의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이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겠네. 전화를 끊은 후 이강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지은이 정말 은별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한 자신을 은별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세월 동안 은별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후가 되자 이강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DNA 검사소를 향했습니다. 검사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은이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지은 씨. 말문이 막힌 두 사람 사이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DNA 검사를 했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르신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내 팔목의 점을 보고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검사소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함께 오셨네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정우의 안내로 두 사람은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강수와 지은이 마주 앉았어요. 정우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어요. 이강수의 손이 떨렸고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두 분의 DNA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부자녀 관계가 99.9999% 확률로 일치합니다. 이강수님은 한지은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이강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은별아. 이강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40년 만에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그 이름에 몸을 떨었어요. 낯설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이강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노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지은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죠. 정우는 두 사람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이강수와 지은, 아니 은별은 말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그리움, 후회와 혼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찾았어요. 지은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어요. 이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한순간이었어. 내 엄마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이강수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머릿속에서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아무것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텔레비전에도 나갔지. 하지만 이강수의 말이 흐려졌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았어요. 보육원에서 잘 자랐고 나중에는 좋은 위탁 가정에서 생활했어요. 그녀의 말에 이강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내 엄마가 널 많이 그리워했어. 끝까지 널 기다렸어. 이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윤정의 사진이었어요. 지은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언제? 15년 전에 떠났어. 너를 찾지 못한 슬픔이 병이 되어서.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검사소에서 나와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강수는 지은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 가족이었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지은은 마치 동화를 듣는 아이처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3살 때 우리 셋이서 바다에 갔었어. 내가 파도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은은 흐릿하게 바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품.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이강수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미역국이었어. 생일마다 내 엄마가 특별히 끓여줬지. 지은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미역국을 제일 좋아해요. 그 말에 이강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작은 일치에서도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의 질문에 이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만든 간격은 쉽게 메워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그날 이후 이강수와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아버지의 딸로서 그의 곁을 지켰어요. 요양센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만 간단히 설명했고 박 간호사는 그들의 사연을 알게 된 후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어르신과 지은 씨를 연결해 준 것이 운명이었나 봐요. 박 간호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은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이 지역으로 오게 된 것, 그리고 박 간호사가 하필 이강수의 집으로 그녀를 보낸 것.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부녀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섭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강수의 집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지은은 일주일에 3번에서 거의 매일 아버지를 찾아갔고 주말에는 종종 밤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40년의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학창시절 찍은 사진이에요. 지은은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담긴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이강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딸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좇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시절. 그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잘 자랐구나. 이강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후회가 깃들어 있었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때 정말 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그 말에 이강수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어요.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위탁가정에서 적응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던 날들. 이강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번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딸의 인생이었기에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은은 이강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바다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갔던 그 바다요. 이강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내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말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모습은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강수와 지은은 모래사장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개를 주워 내 엄마에게 달려갔었어. 엄마, 보물 찾았다. 하면서 이강수의 말에 지은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강수의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자 몸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종종 웃음을 짓고 마을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죠. 지은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아버지의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윤정이 은별을 위해 만들던 옷들과 장난감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다 만드셨던 거예요?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계속 만들었어. 지은은 어머니가 손수 뜬 작은 목도리를 목에 둘렀어요. 비록 이제는 맞지 않는 크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지은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어머니가 못다한 사랑까지. 지은의 말에 이강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강수의 생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마을 회관에 모여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 잔치를 준비했어요. 장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다들 강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죠. 김치,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떡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수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을 회관에 들어섰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레 강수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죠. 문이 열리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상치 못한 축하에 가슴이 벅차올랐나 봅니다. 얼마 전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후 강수는 고향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 강수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다니.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강수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촛불 하나가 케이크 위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올해는 하나만 꽂았어요. 새 시작을 의미하는 촛불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새 시작. 그래,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촛불을 바라보는 강수의 눈에는 어떤 결심이 서린 듯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강수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수의 그런 모습에 안도했죠. 지은은 강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소원 빌고 불어요. 강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마도 남은 이들의 행복, 특히 지은의 행복을 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눈을 뜬 강수는 살며시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강수 선생님, 우리 마을에 돌아오신 지 벌써 8해가 됐군요. 선생님 덕분에 마을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만큼은 즐겁게 보내세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주었죠.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강수가 마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추억들, 강수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근황, 마을의 변화. 마치 작은 인생의 앨범을 함께 넘겨보는 듯했어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강수는 조용히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방에 있는 작은 상자, 열쇠는 내 베개 밑에 있어. 나중에 꼭 열어보렴. 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어요. 강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생일을 조용히 하지만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날 밤 강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강수의 마지막 생일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모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의 촛불은 사라졌지만 강수를 향한 따뜻한 기억은 지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겠지요. 그래서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